여러분, 저는 지금 강원도 삼척에 왔고요. 오늘 숙소를 제공을 받았는데 2박 동안 여기서 쉬다 갈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행 블로그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일단 저는 여기서 이제 수영을 좀 하고 씻고 또 촬영도 해야 돼가지고 촬영도 하고 그러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틀 동안 지낼 숙소고요. 여기는 삼척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투룸으로 되어 있는 독채 펜션이고요. 화장실도 여기도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너무 예쁘죠? 방도 예쁘고 이렇게 여기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상 독채 펜션이고요. 오늘은 저 혼자 자고 내일은 여기서 아는 언니랑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오늘 언니가 캠핑 가가지고 저는 숙소에 들어오면 일단 촬영을 먼저 하거든요. 제가 스노클링하고 와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아까 수영복 입은 채로 수영을 하고 사진도 찍었고 이제 내부 사진을 찍을 거예요.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조금 나오게 찍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자기 사진이 나오게 썸네일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배경사진으로 썸네일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누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기보다는 그것도 되게 불편한 일이잖아요. 이 블루투스 리모컨이랑 삼각대 하나 들고 직접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앙마이에서부터 여행을 혼자 다니면서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사진 부탁하기가 되게 민망한 거예요.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이제 삼각대랑 이렇게 블루투스 리모컨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요. 일단 내부 사진이랑 제 사진을 좀 찍을 거예요. 이렇게 리모컨이 있으면 이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 찍히거든요. 저는 사진을 진짜 많이 찍고 가끔 되게 좀 좋은데 제공해 주시면 릴스도 같이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사진은 장소별로 찍는데 보통은 제가 나오게 찍는 곳이 있고 아니면 이제 사진만 나오게 찍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영상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릴스도 만드는데 영상은 이렇게 많이 찍어놓고 여러 장면을 찍어놓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장면이나 뭐 수영하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개 찍어서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해줄 거거든요. 뭐 이렇게 걸어가는 샷 이런 거를 릴스 이제 쇼츠 편집하듯이 이렇게 편집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내부 사진 다 찍었고 영상도 다 찍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숙소 사진 찍는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박으로 가서 체크인이 4시고 다음날 체크아웃이 11시면은 체크인하고 사진 찍는 데만 저는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영상 찍고 뭐 하면은 5시 반, 6시입니다. 요즘에는 1박 제공은 이제 제가 꼭 여행 가야 돼서 그 여행지에서 필요한 거 아니면은 잘 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눌리는 저의 블루투스 리모컨이랑 지금 카메라 이렇게 여기다 세워뒀거든요. 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삼척에 왔고요. 저번에 블로그 영상을 한 번에 다 때려 넣어버렸더니 너무 길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오늘 되게 짧게 올려볼 거예요. 제가 블로그는 거의 3년, 4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쇼핑몰 홍보, 그리고 제 일상 기록을 위해서 시작했던 블로그였고, 저는 아무래도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온라인 사업이나 부업 관련된 정보성 이제 컨텐츠를 주로 올리고 있고, 인스타도 원래는 애슬레저로 뭐 이제 테니스 관련된 영상이나 피드를 많이 올렸었어요. 저는 채널이 좀 다 각기 다릅니다. 뭐 유튜브는 약간 이쪽, 블로그는 이쪽, 뭐 인스타는 이런 쪽으로 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블로그 같은 경우는 뭐 인플루언서 타이틀을 달지 못했던 거는 일단 전 잡블로거여서 이것저것 진짜 많이 올렸고 일단 창업 정보도 올려야 되고 제가 테니스를 또 인스타로 하다 보니 블로그에도 광고 같은 거를 테니스로도 들어오기 때문에 테니스 관련도 올리고 운동도 올리고 맛집도 올리고 여행도 올리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올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에 느낀 거는 이렇게 잡스럽게 가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부터 저는 조금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되었는데요.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되면서 이제 블로그를 약간 여행 컨텐츠로 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블로그로 여행글 위주로 쓰게 된 지는 이제 약 5개월이 되었고요. 해외여행, 국내 여행 위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행글로 타이틀을 정한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진짜 좋아하고 또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요즘은 노트북 들고 어디서든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지겨울 때가 있어서 가끔은 이제 저는 그래서 장기로 좀 여행을 하는 편인데 이제 노트북 들고 거기서 사는 듯하게 뭐 1, 2주 정도, 뭐 길면 한 달 정도 그 도시에서 지내면서 여행도 하고 일도 하고 여행 컨텐츠 글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건 본업이 블로거도 아니고 또 여행 크리에이터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본업이 여행 크리에이터여서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다 여행 뭐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면 이게 본업이 된다면 여행하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숙소 풀빌라 협찬만 해도 가서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블로그만 해도 지금 제가 촬영하는데 벌써 2시간이 걸렸거든요. 어느덧 밤이 됐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까지 하려고 하면 뭐 이제 뭐 조금 위험한 나라도 가야 될 것 같고 자극적인 컨텐츠도 찍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계속 이제 며칠 내내 편집을 하는 그 압박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여행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제가 퇴사한 만큼 예전에 직장 다녔던 만큼 돈을 못 받는다면 조금 압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건 본업은 사업을 하고 있고 부업을 SNS 키우기로 하고 있는데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를 다 따로따로 운영하면서 약간의 부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더라도 크게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떤 예시를 들었는데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생각보다 적자일 경우가 많아서 뭐 대형 크리에이터 분들 말고 이제 소소하신 뭐 유튜버 분들이나 블로거 분들은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가면 뭐 비행기 표라든지 거기서 맛집, 뭐 마사지, 뭐 투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제 비용을 내서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되면 제가 수익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처럼 그냥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이 여행 경비를 벌자, 이 여행 경비를 아끼자라고 생각하고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마음이 되게 편해집니다. 우선 제가 본격적으로 여행글을 쓴 거는 이제 숙소 리뷰부터였는데요. 저는 약 올해 2월달부터 이제 숙소들을 하나씩 다니기 시작했고 여행지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내 여행 뭐 이제 제주도, 강원도, 가평 이런데 풀빌라부터 펜션, 뭐 게스트하우스까지 리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거는 다 블로그 체험단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메일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 외에도 이번에 이제 치앙마이 2주, 베트남을 거의 제가 3주 반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요즘 베트남 진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랑 같은데 글을 쓰니까 제가 나트랑 포스팅은 거의 80%가 다 상위 노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협찬뿐만 아니고 그냥 나트랑 이 상위 노출이 되니까 다른 나라의 원고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인천공항 뭐 주차하는 법,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독일에서 무슨 백화점이 뭐 오픈한다든지, 뭐 축구 경기를 한다든지, 영국에서 무슨 이제 뭐 아울렛에서 세일을 한다든지 이런 원고를 쓰게 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요. 마이리얼 트립이랑 3시간 전도 크리에이터를 이번에 시작하면서 이제 수익을 조금씩 벌기 시작했어요. 여행 경비를 따로 모으려고 카카오 통장을 지난달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거의 100만 원 정도가 모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행 컨텐츠도 너무 재밌는 게 기존에 다른 카테고리로 원고를 많이 썼다면 요즘 이제 여행, 이제 해외여행 관련된 글도 쓰게 되었고 숙소 같은 경우도 이제 협찬을 계속 받고 있어요. 오늘도 2박 3척에 2박을 1박이 아닌 2박을 이제 풀빌라 협찬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주도 가면 숙소 협찬, 그리고 전 숙소 협찬만 받으면 이제 맛집이랑 투어 이런 것도 다 체험단을 신청해서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경비를 되게 아끼는 편입니다. 그럼 해외여행은 어떻게 하냐? 사실 제가 12월에는 베트남에서 또 한 달을 지낼 예정이었어요. 제가 베트남에 살다 오기도 했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마사지, 투어, 뭐 음식점 유명한 데, 뭐 네일아트 이런 거는 다 협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직 팸투어 같은 거는 안 해봐서 그래서 팸투어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왜냐하면 저는 좀 장기로 길게 갈 때가 많아서 팸투어처럼 막 짧은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까지 가기에는 저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팸투어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일본 팸투어라든지 이런 게 공지가 올라오면 한번 해보고 싶고
이번에는 제가 나트랑을 다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인스타에 호이안 릴스 이제 호텔 리뷰하는 거를 2개 정도를 인스타 릴스에 올렸어요. 뭐 조회수가 터진 건 아니었는데 1년 전부터 호이안 리조트에서 저를 팔로우하시고 매번 좋아요를 누르는 이제 숙박 업체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DM이 왔습니다. 2박을 지원해 줄 테니 만약에 호이안 여행을 할 때 연락을 주면 내가 2박을 지원해 주겠다. 블로그랑 인스타에 업로드를 해줄 수가 있니?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왔었고, 나트랑도 이제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 베트남 사람인데 그분이 이번에 신규로 에어비앤비 풀빌라를 오픈하게 돼서 그분도 이번에 저한테 초대장을 준 상태예요. 제가 원래는 나트랑에서부터 호치민으로 내려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다낭이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낭이랑 호이안을, 특히 호이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미 홍보가 조금 많이 돼서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 리조트고, 또 독채 풀빌라예요. 그래서 최대 10인까지 방 3개, 화장실 3개, 넓은 수영장이 개인으로 쓸 수 있는 단독 독채 호이안 리조트입니다. 1박에 한 25에서 3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베트남 물가 치고는 1박에 25에서 30만원짜리 리조트면 좀 되게 비싼 리조트거든요. 그래서 나는 2박은 너무 짧다, 3박은 조금 지원을 해주셔야 제가 이제 다낭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딜을 조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3박을 제공을 받았고, 나트랑도 지금 2박을 풀빌라를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행에서 맨날 일하면 생각보다 힘들고 현타 오지 않냐. 이거는 진짜 여행 많이 다니시고 여행글 쓰시고 여행 영상 만드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여행하면서 일하는 건지 약간 쉬러 온 건지 조금 헷갈릴 때가 많은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숙소에 이제 들어가면 체크인하고 체크아웃이 하루면은 너무 시간이 짧은 거예요. 왜냐면 오고 가는 시간, 차비도 들 거고요, 식비도 들 거고, 그리고 숙소가 1박이면은 촬영하는데 저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또 편집하고 이러면은 거의 3-4시간이 지나가요. 그럼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나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만약에 강원도 고성을 간다 하면은 일주일치 숙소를 받아서 조금 이렇게 많이 받아놓고, 예쁜 풀빌라 같은 경우는 조금 제 사진도 찍고 좀 자세하게 찍고, 조금 이제 그냥 일반 펜션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한 20분 만에 사진을 찍어서 빠르게 업로드를 하는 편입니다. 여행 블로그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저는 아직까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여행을 엄청 좋아하고 요즘 디지털 노마드로 살면서 이렇게 여행지에서 일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맨날 노트북 들고 막 서울에서 이렇게 벽 보면서 일하다가 가끔은 좋은 풍경에서, 좋은 공간에서 일하는 걸 되게 선호해서 여행 블로그 활동하고 있는 게 지금 너무 재밌고, 요즘 원고 쓰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사진 찍고 이런 게 조금 많이 힘들긴 해요. 솔직히 요즘 사진 찍고 이런 게 좀 지칠 정도로 지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건 이런 걸 다 해야지 제가 이제 블로그 협찬이든 체험단이든 받을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말 재밌고, 이제 여행 관련해서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그만하게 이제 소소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용돈벌이, 저는 크게 막 이걸로 막 몇백만 원 제가 회사원만큼 돈을 벌자 이 목적이 아니고, 온라인 부업으로 블로그 여행 콘텐츠로 최소 못해도 월에 50에서 100만 원만 벌자. 100만 원만 벌어도 1년 하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제가 해외를 3번인 정도는 나갔다 올 수 있는 경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행 관련돼서는 저도 한지 오래 안 돼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꼭 블로그에 여행 관련이 아니더라도 이제 블로그 관련된 팁이나 이런 거를 제가 알게 되는 게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블로그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체험단을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는 총 3개인데요. 저는 레뷰, 강남 맛집 체험단, 그리고 리뷰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사용했던 체험단은 강남 맛집 체험단인데, 여기는 이미 초보자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초보자분들도 당첨이 되게 잘 되는 체험단이에요. 그래서 블로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고 방문자가 500 미만이시더라도 나는 소소한 협찬을 받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강남 맛집 체험단 추천드려요. 제가 강남 맛집 체험단을 했던 이유는 일단 숙소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뭐 풀빌라부터 가성비 숙소, 뭐 게스트하우스 숙소들이 진짜 많아서 저는 강남 맛집 체험단을 되게 잘 사용하고 있고, 요즘 거기 MD 한 분이라도 조금 이제 관계를 쌓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관리하시는 업체들은 다이렉트로 뭐 이제 광고나 이제 또 협찬 같은 거 체험단을 받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남 맛집 같은 경우는 페널티 기준이 조금 덜 엄격한 편이에요. 체험단 같은 경우도 사이트에서 이제 신청을 하다 보면은 리뷰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제가 만약에 10월 5일까지 여기 풀빌라를 리뷰를 써야 된다. 근데 피치 못하게 그 기간까지 쓰지 못하셨으면 미리 강남 맛집이든 체험단 업체에 연락을 해서 사정이 있어서 조금 뭐 이제 리뷰 일자가 밀릴 것 같다 이런 거를 미리 조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시로 강남 맛집 체험단 같은 경우도 제가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너무 많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왔어요. 몇 개는 못 가고 너무 위치가 멀어서 못 가고 아니면 스케줄이 안 맞거나 이래서 취소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강남 맛집 같은 경우는 체험단 취소를 한 30개 정도 한 페널티를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몇 달간 뭐 이용 정지가 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뷰 노트랑 레뷰는 아마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레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체험단이지만 경쟁 강도가 센 것 같아요. 블로그가 좀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게 레뷰인 것 같고, 레뷰 자체가 체험단 사이트, 뭐 체험단 회사 자체가 큰 회사인 것 같고, 거긴 정말 다양하게 뭐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고 해외 여행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렌트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품도 있고 뭐 식품도 있고 뭐 호텔도 있고 되게 다양한 체험단이 제일 많은 곳인 것 같아요. 근데 레뷰 같은 경우도 선정되기는 조금 더 강남 맛집 체험단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송형 체험단은 막 진짜 경쟁률이 막 1000대 1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배송형 같은 경우는 전 많이 안 하고 있고, 가끔 배송형도 이제 제가 너무 받고 싶은 것들은 지원을 해보는데, 어쨌건 뭐 숙소나 이런 것도 막 300대 1, 400대 1, 500대 1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치만 레뷰도 저는 되게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숙소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이제 풀빌라일수록 되게 높겠죠. 만약에 5명을 뽑는데 500명이 지원했으면 가장 뭐 상위 노출이 잘 된다든지 지수가 좋다든지 아니면 인스타가 예뻐서 인스타를 같이 업로드를 해주는 분들 위주로 뽑을 거예요. 그치만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가장 쉽게 체험단에 선정되는 방법은 동네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강동구를 산다고 했을 경우 강동구 밥집 같은 거나 뭐 이제 운동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상 체험단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식당 같은 데 되게 한번 멀리 다니기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동네 맛집, 운동센터 뭐 이런 거는 다 동네 위주로 찾아보고 있는데, 그런 데들은 보통 경쟁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30대 1, 뭐 30대 5, 뭐 5명을 뽑는데 30명이 지원했다. 이런 거는 한 번쯤 지원해 볼 만한 이제 체험단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노트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강남 맛집 리뷰노트 다 약간 다르게 다른 업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좀 뭔가 제주도 갔을 때 여기가 뭔가 없는 것 같다 하면은 이 체험단 가서 신청하고, 여기도 좀 뭔가 이게 없다 싶으면은 저는 뭐 리뷰노트도 들어가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뷰노트도 하고 있는데, 리뷰노트는 제가 지금 사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거기도 이제 선정이 되게 잘 되는 편이어가지고 요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리뷰노트도 페널티가 있고, 체험단 사이트들은 체험을 자주 취소한다든지 또 이제 기한을 못 맞추면 페널티를 먹고, 페널티가 많이 쌓이거나 그 사이트 기준에 맞춰서 페널티를 먹으면 영구 정지가 될 수 있고, 뭐 한 달에서 3개월 동안 이용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체험단을 무작위로 다 신청하지 마시고 꼭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것만 신청을 하셔서 신중하게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보통 여행 갈 때 그 여행지에 있는 맛집도 체험단을 같이 신청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삼척에 와서 회포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숙소만 협찬을 받으면 사실 오고 가는 경비, 식비가 더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맛집 등을 체험단을 신청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여행 블로그를 하시려면 조금 시간 제약이 없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직장을 다니시고 보통 숙소 협찬 같은 경우는 평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차가 좀 자유로우시거나 뭐 장기 휴가를 내실 수 있는 분이면 상관이 없지만, 주말에는 숙소 협찬을 받기가 좀 어렵고요. 보통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숙소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숙소도 주말 장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직장인이었으면 여행 블로그는 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여행도 계속 다녀야 되고 여행 컨텐츠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처럼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여행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행 콘텐츠 하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말고도 블로그만 해도 되게 이런 소소한 재미가 있거든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시간 제약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한번 여행 블로그로 한번 글 많이 써보세요. 재밌어요. 제가 요즘 블로그를, 여행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리얼 트립이랑 3시간 전 CPA 활동도 하고 있고, 요즘 이렇게 원고도 쓰고 있어요. 원고 같은 경우는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잘못 원고를 쓰다가는 바로 블로그가 저품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즘 마이리얼 트립으로 이제 투어 상품, 호텔 이런 거 말고도 이제 항공도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마이리얼 트립에서 항공을 이제 한 3개를 팔았습니다. 지금 다낭 특가 얼마 전에 올렸었는데 여기 이렇게 팔았고, 그냥 진짜 저는 소소한 용돈벌이에요. 이게 부업이기 때문에 이걸 본업으로 한다 하면은 정말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 부업으로 하고 있어서 크게 압박을 받진 않고, 저는 이제 원고를 쓰고, 오늘 원고는 유럽에 있는 아울렛 소개하는 거거든요. 이 원고를 쓰고 이제 다시 제 일을 하러 갈 거예요. 저는 원고를 쓰기 전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썼는지 글 확인을 조금 하는 편이고요. 저품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가이드라인 받은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톤을 맞춰서 조금 수정해서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원고를 쓰고 있고요. 사실 블로그는 4년 차지만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글도 쓰고 돈도 벌고 협찬도 받는 게 이게 블로그만의 혜택인 것 같아요.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여행을 좋아하지 않으시면 뭐 일상에서 내가 자주 하는 거, 먹는 걸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좋아하신다든지 자기가 가장 자주 하고 좋아하는 거 위주로 꾸준히 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